마지막에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제 2판 4판이다 하면서 내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양심 선언을 했는데 이게 언론이 이런 것을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리서치를 상당히 했었습니다. 쭉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하는 정국을 보면서 그동안에 정리는 안 됐지만 이것을 많은 분들과 같이 쉐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토록 망가졌느냐, 그것은 지금 그 중앙선관위가 쓰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이게 북한과 같이 합작으로 개발이 된 그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2001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햇빛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단둥에서 북한과 같이 공동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남북 첫 합작 정보통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단둥에, 그래서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현지법인을 중국 단둥에다 만드는 거니까 중국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중국 내에서 기업을 하거나 중국 내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면 그건 중국 공안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중국이 남북한 합작으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개발을 한 2001년도에 회사 이름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입니다. 여기서 북에서 한 최고의 전산학자들과 이런 그 컴퓨터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40명을 차출해서 보냈고 남쪽에서 1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처음으로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는 것을 단둥에 만들면서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가 한국의 전자투표 주식회사, 지금 한국의 중앙선관위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의 모 회사가 다산기업이고, 이 다산기업은 중국 단둥에서 남북 합작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회사인 하나 프로그램 센터가 사실은 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에서 넷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그때 그 넷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개발 계약을 맺은 남측 회사가 다산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넷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납품 계약을 맺고 한국의 중앙선관위에다가 납품을 한 회사가 한국의 SK입니다. 그때 SKCNC라는 SK그룹 회사가 여기서, 그러니까 SK와 다산은 이 햇빛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 첫 남북 합작 정보통신 기술 회사의 그 정보를 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 같이 일을 했고, SK는 북한 내의 정보통신이라든가 특히 그 북한에서 손전화라고 하는 핸드폰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햇빛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이 뭐 바로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남북 합작을 하고 뭐 이런 것을 경계를 다 풀어놓고 남북이 아주 평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연출을 했던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그 전에 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 SK에서 동북아 합작 통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태스크 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주사파 출신의 SK 상무가 구혜우라는 사람이 이 팀을 리드를 했습니다. 이 팀을 리드할 때 구혜우가 영입한 사람이 하태경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SK의 경쟁사가 삼성이었는데, 삼성에는 고한석이라고 역시 그 주사파 출신의 상무가 삼성의 동북아 전자 합작 통신 태스크팀을 맡고 있었는데, SK가 이 고한석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혜우, 하태경, 고한석이가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작업을 리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한석은 나중에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 되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는 남북 합작 회사가 단둥에서 만들어져서 막 작업을 시작하고 있을 그 같은 시기인 2002년
그때 이제 2021년 8월에 시작을 했고 한 1년쯤 됐을 때 동기입니다. 같은 시기 2002년 7월 달에 한국의 중앙선관위에 이 선거과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당시의 선거과장이 조해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기한을 올린 거예요. 전자개표기 구매 기한을 올렸어요. 근데 이 구매 기한을 올렸을 때 여기에 납품업체가 SK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이게 왜 불법이냐면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라든가 특히 이 판검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선거법을 무관심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옛날부터 전자투표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자투표의 위험은 없어요. 근데 전자개표가 합법입니다. 근데 전자개표는 언제만 하게 돼 있냐면은 보궐선거에서만 전자개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2002년 선거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후보로 나온 사람은 노무현하고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과 이회창 후보가 그 접전을 벌이는데 노무현이가 이긴 걸로 이제 사기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 전자개표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앙선관위 노조에는 애국심도 있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조위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노조는 이러한 전자개표기가 들어오고 이게 쓰여지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입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은 구입 목적이 노무현 이회창 그 대선에 쓰려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거법에 보궐선거에만 전자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 전자개표기가 들어와도 그 대선에 쓰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투표가 끝나고 그날 그 투표 당일날부터 전자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그 노조 위원장들 각 지방에 그리고 노조 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서울 노조 본부로 이제 막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날 밤에. 지금 전자개표를 시행하는데 이게 불법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이거 불법이다. 어떻게 해서 보궐선거가 아닌데 정식 대선인데 전자개표를 하냐. 이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틀렸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이가 당선된 걸로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의 노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노조위원장 및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이건 옳지 않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소송을 맡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제가 그 이름을 밝히질 않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도의 도지사로 있다라는 정도만 밝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불법으로 그러면은 보궐선거에만 쓰게 돼 있는 전자개표를 지금 불법으로 했다는 건가? 노무현 이회창 선거에서. 그러면 이걸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수사를 하려고 검찰에서 하는데 이 노무현 측과 김대중 측에서 거짓으로 이 검사한테 디스인포메이션이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김대중 노무현 측에서 디스인포메이션 작전, 거짓말로 이 검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중앙선관위에 노조위원장하고 이걸 신고한 사람들이 전부 주사파갱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담당 검사가 속은 거죠.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하다가 그래? 이거 신고한 놈들이 행위구만 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역사에서 묻혀버리고 밝혀지질 않고 노무현이 당선인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때부터 그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그 당시에 이게 절차상에도 이제 불법이고 SK가 프로그램 센터가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다가 937개인가를 구입을 해서 처음에 몇 개를 보급을 했고 중앙선관위에서 결제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930개를 나중에 수입을 해서 전자개표기를 배치를 하고 전자개표기가 배치된 곳은 전부 242군데였는데 11개 시군에다가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 통제팀을 300명을 구성을 해서 내려보내가지고 이 불법
전자개표를 해서 노무현을 당선시킨 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재인 때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김대중 정권이 중국 단둥에다가 남북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을 했고 하드웨어도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자 개표기를 그 유통 쪽에 납품을 한 회사는 한틀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제대로 부정선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테크놀로지 쪽에 기계를 만든 것은 나중에 그 관우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안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조작 선거가 가능하게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는 관우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오너, 그 회장은 유재화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유재화라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을 납품 그 과정에서 뇌물을 줘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관우정보통신이라는 회사는 이뿐만 아니라 협회에도 기기를 납품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다가 뇌물을 주다가 걸려서 뇌물수수로 이제 걸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한국의 웬만한 기계를 납품을 하려면은 뇌물을 주지 않고 납품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찰로 뇌물을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비교적 깨끗한 그런 납품도 정부 납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등치가 크니까 납품액이 뇌물을 안 받는 사람들도 접대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룸사롱 가고 뭐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우정보통신이 이 가짜 부정선거 기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한틀 시스템이 유통 쪽에 납품을 막고 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중앙선관위에 선거 과장을 했던 사람이 이 기계를 사자 하고 기관에서 올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문제가 된 이 기계를 추천한 조해 주사는 기소도 되지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해 주사는 오히려 나중에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문제가 된 개표기를 구매한 것을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이 친구만 안 가고 노무현이한테 이 사람은 그 홍조 근조상인가 뭐 공무원의 그 근무 태도라든가 근무 실적이 훌륭하면은 공무원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보궐선거에만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썼는데 그 중앙선관위의 선거과장이 감옥을 가는 대신 상을 받았습니다. 노무현이한테. 이제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되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관우정보통신의 그 유재화 사장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양심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양심선언을 했냐? 처음에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차피 뭐 2판 4판 내가 이제 인생 망쳤고 이제 회사 완전히 문 닫게 되고 관우정보통신은 그 이듬해 2003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에서 완전히 뇌물수수 혐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제 2판 4판이다 하면서 내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했는데 이게 언론이 이런 것을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거기에 참관했던 당시 중앙선관위의 그 노조위원들로부터 이제 쭉 그 증언을 들은 거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내가 부정선거 개표기, 부정개표기, 조작 가능한 개표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자기가 양심선언을 했는데 누가 부탁했느냐면은 김대중이하고 박지원이하고 이해찬이하고 신건이하고 이렇게 해서 김대중하고 신건이 아마 더 이렇게 많이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하고 이해찬입니다. 근데 신건이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김대중 정권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 신건이에요.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했는데 그 신건이하고 그 박지원이하고 김대중이하고 이해찬이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가짜 조작하는 개표기를 좀 만들어 달라 하고,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그거 밝혔죠. 그래서 아마 신문에는 안 나온 것 같고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온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디서 나왔다라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쉬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이 부정선거 기계, 그 다음에 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 단둥에서 그 북한과 합작회사로 만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도 발표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자기네들이 뭐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지 이것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 SK는 나중에 또 처벌을 받았어요. 이러한 납품 비리하고 관련되고 뭐 문제가 있는 기계를 납품했다 해서 그 다음에 한틀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무슨 조작을 했다거나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무슨 큰 그 문제가 있지 않아서 한틀은 기소도 당했고 했지만 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SK는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K는 납품을 못하게 됐어요. 한번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중앙선관위에 이제 납품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규정상 SK는 그 이후로 납품을 안 하고 한틀 시스템을 통해서 이 기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똑같은 전자기계로 선거를 한 그 콩고 정부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콩고 그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컴플레인을 했죠. 민원을 넣고 나중에 상당히 큰 이 컴플레인을 했고, 그러나 그 이후로도 지금 해외에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다산타워에 한국전자투표기계 주식회사가 그 다산그룹의 자회사로서 지금 중앙선관위의 투표의 소프트웨어하고 관리를 맡고 있는데, 이 서버 시스템하고 백업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한컴 MDS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모든 기록 백업을 그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는 한컴 MDS인데, 이 한컴 MDS도 다산그룹 9층에 똑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자투표 주식회사도 거기 있고 서버와 백업을 담당하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이 한컴 MDS도 다산그룹에 있고 9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떻게 서로 맺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이 다산그룹은 이 다산타워 부동산을 이 한국토지신탁에다가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 문재인 정권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제가 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자꾸 하나씩 둘씩 이제 나오게 되면서 2030 세대가 늘어나면서 2030 세대가 이 탄핵의 원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애국적인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제가 다음에 이 다산타워 부동산이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갔다가 다산이 이것을 다시 샀어요. 그러면서 500억 이상의 큰 이익을 여기서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